내년 봄쯤에는 다시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도네이파 솔라라이시 왔어. 뭐하고 계세요? 차 마시고 있었지. 부잣값이네요? 라이시 부자컵 알아? 이게 원래 부자컵이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 맨 먼저 만들었던 1기 부자컵은 이거였어.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니까 빨간 글자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만들었던 컵이 있고, 근데 이 컵은 이제 솔드아웃 됐습니다. 솔드아웃. 다 선물로 다 드렸고, 지난번에 부자 박스 만들 때 좀 더 고급스럽게 블랙 앤 골드로 해서 요 컵이 이제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글자 찍혀 있는 블랙 앤 골드의 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컵이 추가 주문을 했어요. 11월 5일 강연회 하는 건 아시죠? 그 강연회 때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선물을 드리거든요. 금 한 돈 3분한테 드리고, 또 슈알로브스키 100조 목걸이 2분한테 드리고, 또 부자 박스 3분한테 드리고, 기타 뭐 커피 기프트콘 이런 부자 박스는 이제 한 3개밖에 안 남아서 3분만 주지만, 이 부자 컵은 지금 더 드리려고 많이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오늘 댓글 이벤트 오랜만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기분도 좋으실 테니까 오늘 댓글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삼행시를 가장 잘 쓰신 분에게 바로 이 부자컵 8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와! 방법은 오늘의 이 마감 영상 댓글에 삼행시를 적는 건데요. 이정윤. 지난번에는 우리 김라희 씨 막 들어왔을 때 김라희 이름으로 삼행시를 줬었는데, 오늘은 이정윤 이름으로 삼행시를 진 분들 중에 가장 재미있게 잘 쓰신 분들 8분에게 이 부자 컵을 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오늘 댓글에는 라이 씨가 제일 위에 올리는, 제일 상단에 올리는 고정 댓글에는 선물 옵션반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돈 벌면서 배우는 이세무사 옵션반. 그래서 제가 3달 전에 최초 모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3달이 됐는데요. 첫 달에 7%, 두 번째 달에 1.7%, 그리고 바로 어제 끝난 지난달에 3.3%에서 3달 동안, 딱 3달 동안 누적으로 12%의 단리로, 복리는 좀 더 넘어가겠죠. 그래서 단리로 12%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이 약세장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옵션반을 만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장이 약세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를 드리고 싶다. 그게 옵션반의 취지인데, 그래도 제 생각에 맞게 좀 잘 반이 운영이 돼서 다행스럽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88명으로 정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 5분 남은 것 같아요. 마지막 모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결혼이 되면 또 추가 모집을 할 거고요. 특히 제가 좀 자신 있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수업료를 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돈을 벌지 못한다면 수업료를 받지 않을 거예요. 즉 환불해 드린다는 뜻이고요. 마이너스 손실일 때는 월회비가 전액 환불되고요. 0에서 1% 미만으로 수익이 났을 땐 월회비 50% 환불이 됩니다. 옵션반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즉 요번 달은 어제 벌써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다음 달 11월 둘째 주 목요일인 11월 10일에 개강하는 반 지금 홍보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댓글 링크에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건, 어제 제가 마감 방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또 옵션 만기일이라서 제가 또 매매에 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상태가 힘들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옵션반 매월 개강이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또 개강식에 참가해서 강의하고 하느라고 어제 유튜브 마감 방송을 못 찍었습니다. 그 대신 브이로그 등산 영상이랑 라이씨 연극 영상이 올라왔잖아요.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재밌어 보라고. 마감 방송보다 재밌다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등산한 거, 그리고 우리 라이씨 연극한 거. 라이씨가 대학로 현역 연극 배우예요. 그래갖고 공연하는 거 우리 회사 분들이 가서 본 거 브이로그로 촬영했으니까 한번 어제 거 못 보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감 방송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2212.55포인트인데요. 210포인트를 그래도 다시 또 회복을 했네요. 어제 하락이 거래소가 1.8 빠졌었는데요. 그 이상의 상승, 오늘 2.3% 상승해서 그래도 기분 좋은 금요일, 걱정 없는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거래소가 2212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크게 봐서는 여전히 역배열이고요. 여전히 전저점 근처, 전저점은 2134잖아요. 2200과 2134는 사실 굉장히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적어도 2300까지는
여기까지는 좀 올라가야지 전저점에서 좀 멀어졌구나라는 느낌이 드니까 아직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근데 이제 2300에 갈 것 같냐 2100으로 갈 것 같냐 해서 저는 2300으로 가라앉을 높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 3%가 빠졌어요. 3%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리고 연중 최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몇 퍼센트가 올랐냐면 4%가 올랐어요. 어제 떨어진 거 이상으로 올라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거래소 코스닥 모두 오늘은 갭상승의 양선, 가장 좋은 봉의 형태입니다. 갭상승의 양선이 나왔고 어제 하락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고, 그런데 지수 차트를 길게 보자면 역배열이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니?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하나만 보면 됩니다. 바로 어제 다우 지수가 2.8%가 올랐는데요. 어제 다우 지수가 최저점이, 장중 최저점이 마이너스 1.88이었어요. 마이너스 1.88에서 플러스 2.83. 즉, 거의 한 4.5% 정도의 장중 반등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봉이라 그러잖아. 라이씨 딱 보면 이 파란색, 빨간색 봉의 크기가 있잖아. 네. 어제의 크기가 확실히 다르지. 뚱뚱해요. 뚱뚱하기보다 되게 이렇게 길다고 해야지. 길어요. 아니 뚱뚱한 거는 아니 키로 치면 이게 좀 키가 큰 거고 다 뚱뚱이는 똑같아. 이 폭은 그래서 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막대기가 굉장히 길죠. 우리가 한자로 길 장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장신. 그래서 이 막대기가 긴 거를 장대양봉이라고 하는데 정말 막대기가 긴 장대양봉이 나왔어. 오늘 아침에 기사를 봤더니 역대 4번째 그 장중 반등 폭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의 몸통이 있는 건 미국 역사상 4번째였다라는 건 굉장히 큰 반등 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내용은 뭐냐? 왜 이렇게 깊게 빠지다가 깊게 올랐냐? CPI 지수 다 알고 계시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지금 결국은 미국의 지금 핵심은, 금융정책의 핵심은 물가지수가 높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오랫동안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물가가 안정을 찾으면 금리도 더 안 올려도 되고, 근데 지금 그 물가지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으면 그동안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고, 그럼 앞으로 올릴 예상 금리보다 더 올려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처음에 CPI가 나왔을 땐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장중에 반등을 했어. 왜 반등을 했는지 각자 다 다릅니다. 제가 오늘 읽은 리포트 기사들 중에도 한 4-5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공매도의 환매 수가 나와서 올라갔다, 아니면은 CPI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최고점을 찍었다는, 그러니까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건 물가가 지금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 상승률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딱 하나의 단어가 생각났는데, 오늘 장중시장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유키즈 온더블럭 그 짤로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다가 뇌졸중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왜냐면 사실 제 가족력이 뇌졸중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인 거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뇌졸증이 아니고 뇌졸중이에요, 중. 그 의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딱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선생님이 말할 때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뇌졸중 환자를 보면은 선생님이 꼭 그 말을 한대요. 지금이 최악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은 악화가 되잖아요. 근데 뇌졸중은 사실은 뇌가 피가 잘 안 통해서 그 혈관이 터져갖고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때가 최악이다. 그럼 그 이후에 계속 건강하게 재활을 하고 병원 치료를 받으면 점점 나아진다, 호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지금이 최악이다. 근데 딱 어제의 미국 지수의 분위기가 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급락을 2%나 했는데 사람들이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얼마나 더 떨어질까? 또 물가는 얼마나 더 오를까? 너무나 안 좋은 최악의 상황이니까, 야, 이제 여기서 물가가 올라가봤자 얼마나 오르겠니? 그래서 지수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니? 그래서 금리를 진행해 올려봤자 얼마나 올리겠니? 여기가 최악이네? 뭐 이런 생각이 좀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급 반등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시황 분석했던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최악의 시기는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다. 뭐 여기서 얼마나 더 떨어질 것 같냐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는데요. 뭐 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에 대한 설명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종목들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대한경선이 상승률이 제일 높았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SD바이오센서. SD바이오센서는 시즌과 함께 우리 그 코로나 검사하는 그 회사고, 대웅은 제약주죠. 제약바이오죠. 카카오가 8% 오른 거 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오늘 상승해서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좀 기술주의 반등이 좀 더 빨랐다. 그래서 결국 장이 반등으로 돌아선다면 많이 빠져있는 기술주들이 반등이 강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8%, 한올바이오파마 8%, 역시 제약바이오죠. 후성 8%. 후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또는 2차 전지로 구분될 수 있고, 일진하이솔루션, 명신산업도 며칠 전부터 거의 9월부터 계속 떨어진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오늘 반등이 셌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방산주 오늘 반등 세게 나왔고, 하이브는 또 뭐죠? 엔터주의 대장주. 그래서 오늘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들, 뭐 플랫폼 4차 산업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또는 방산 쪽에서 대장주격에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엔터주 쪽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장이 진짜 오늘은 진짜 세긴 하다. 그러면 코스피 200에서 떨어진 종목 몇 개나 있을까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안 돼. 코스피 200에서 떨어진 종목은 10개도 안 돼. 그래서 오늘 장이 진짜 좋았다. 200개 중에 10개도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10개가 거의 다 올라있을 확률이 높죠. 등락 현황을 한번 볼까요? 코스피 200의 등락 현황만 봤으니까 거래소에서 848개 오르고 81개 떨어지고, 코스닥에서 1380개 오르고 120개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한 11개, 12개 중에 하나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거래됐어요. 삼성전자 지금 주가는 56,300원입니다. 56,300원. 그 다음 거래된 게 금양이네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장 큰 급등주인데, 어제 금양이 상한가 졌죠. 근데 오늘 또 장중고점 15%까지 올랐는데, 윗꼬리 달고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금양. SK하이닉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재차 상승. 네이버 거래 터지면서 4% 상승. 카카오 거래 터지면서 8% 상승.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 두 종목이 오늘 저는 좀 가장 주목해야 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 재작년에 썸네일에서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 이런 게 진짜 유행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 말이 바뀌어서 네이버가 나빠, 카카오가 나빠 이걸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이런 나쁜 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내년 봄쯤에는 네이버가 좋아, 카카오가 좋아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오늘 역시 반등 강하게 들어왔고요. 신라젠 대박이네요. 이거 거래 재개되고서 지금 2연속 상한가 14,100원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에 이거 3연속 상한가도 갈 확률도 좀 있겠네요. 왜냐면 이게 저는 상한가 전문가잖아요. 첫 상한가보다 둘째 상한가가 거래가 줄고 갭 상승이 꽤 크고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말아버리고 상한가가 안 흔들렸거든요. 30% 시대에는 사실 연속 상한가가 별로 안 나오지만 꽤나 강한 상한가입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 받고 등락 현황으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등락 현황상에서 상한가가 몇 개인지 또는 탑30의 상승률이 몇 개인지를 보는데요. 거의 지금 한 6개월 정도만은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상한가가 8개가 나왔고요. 더 좋은 건 상승률 32가 13%예요. 오늘 10% 이상 오른 종목이 몇 개였냐면 한 66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하루딱. 상한가 중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라젠이 일단 압도적이죠. 1조 4천억의 2연속 상한가 거래 재개되고 나서 위메이드맥스 5천억짜리 상한가, 그리고 동신건설 상한가, 휴마시스 6천억짜리인데요, 상한가. 성우하이텍 4천억짜리인데 상한가. 그래서 오늘 상한가도 여태까지랑 좀 질이 다르죠. 여태까지는 300억, 400억, 500억짜리가 상한가가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위메이드맥스 5천억짜리, 키네마스터는 좀 소형주, 신라젠 1조 4천억, 성우하이텍 4천억, 휴마시스 6천억, 앱클론 2천억. 그래서 500억, 300억짜리 상한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상승률 종목 중에서 얘네가 진짜 강했어? 이렇게 할 만한 것들은 사실 눈에 띄지는 않아요. 큐리언트, 수젠텍 이런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들어있고요. 빅텍이 요즘 올라가는 게 좀 찜찜하네. 빅텍이 원래 좀 남북 상황이 안 좋거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때 빅텍이 올라가는데 16% 올랐고, 이 솔본이라는 종목은 진짜 왕년에 내가랑 그 문구 왕년에 내가 있잖아 랑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이 솔본입니다. 왜냐면 정말 솔본은 왕년의 종목이죠. 솔본이라는 종목은 주식을 오래 하신 분 중에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혹시 라이 씨는 새로운 기술을 들어본 적 있나? 없죠. 새로운 기술이 1999년도 라이 씨가 94년생? 5살 때 라이 씨가 5살 때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몇 배가 올랐냐면 1200원에서
17만 9천 원이 갔어요. 그럼 1200원에서 100배가 올라야 돼 12만 원이죠. 그럼 100배보다 더 오른 한 120배 정도 오른 거죠. 1억이 120억이 되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라는 종목이 그 당시에 주식을 했던 20년 전에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종목인데요. 그게 이름이 솔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솔본을 사실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는데 왜냐면 시총도 뭐 1000억 미만이고 근데 오늘 오랜만에 솔본 이름 보면서 또 옛 추억에 잠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음악을 듣거나 어떤 공간에 가면 10년 전, 20년 전이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뭐 제주도 여행을 10년 전에 갔었는데 10년 만에 다시 제주도 가면 10년 전이 떠오르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주식 종목을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요. 진짜로. 10년 전에 내가 매매했던 10년 전에 이걸로 돈 많이 벌었었는데 5년 전에 이거 매매했었지. 근데 솔본은 물론 솔본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제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초창기 시기가 딱 99년이란 말이에요. 그때 저도 새로운 기술을 매매를 많이 했었죠. 새로운 기술 보면은 그때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왕년에. 얘도 왕년에, 저도 왕년에. 왕년에 진짜 머리 쌩쌩했었는데 요즘에 막 기억력도 나빠지고.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는 일단 제약바이오주들이 뭐 알테오젠도 있고 제일 약품도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제일 많았어요. 제약바이오주들이 제일 많았고 뭐 일부 기술주들 들어와 있었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의 댓글에 이정윤 삼행시 적어주시는 분 중에 8분을 선정해서 100억 부자 컵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옵션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IC 고정 댓글에 그 링크에 접수하시면 상담 전화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뭐 여러분들 이제 불금 그리고 또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라고 제가 2번째 줄까지 노래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지 하려면 돼. 여기까지 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현재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지수 플러스 2.56%, 코스닥 4%로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갭상승을 지키고 몸통이 꽤나 있는 양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일 미증시의 드라마틱한 장중 반등 때문인데요. CPI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서 시장은 2% 이상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 장등 반등에 성공하면서 장대 양봉 마감을 하네요. 정말 미증시 차트를 보면 어마어마한 장대 양봉이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5번째의 장중 반등 폭이라고 하네요. 이에 힘입어 우리 증시 오늘 갭상승 지키며 양선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증시는 왜 반등했을까요? 사실 분석이 제각각이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내기는 힘드네요. 얼마 전 유퀴즈에 나온 뇌졸중 권위자 의사선생님 인터뷰를 재밌게 봤는데요. 그분의 인터뷰 중에 뇌졸중 환자를 만나면 지금이 최악입니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재활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지금 시장에 맞는 말은 아닐까요? 미증시가 오른 이유는 지금이 최악이라는 공감대의 확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플레도 최악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도 최악이고 러시아 전쟁도 최악이고 이래저래 증시 주변 여건은 최악의 상태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닐까 하고 말해봤네요. 지수 차트상으로는 어제 코스닥 지수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 거래소 지수는 전저점을 안 깨고 있는 상태였는데 일단은 전저점 붕괴 직전에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 거래소 시총상위에서는 지수 상승에 전반적으로 전업종 상승하는 가운데 지수 하락기에 가장 많이 하락했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5%와 8%로 빠른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도 카카오를 따라 5% 이상 상승하네요. 또한 하이브, 넷마블, 메리츠화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D바이오 등도 5% 이상 상승하면서 지수급 등의 시세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현재 시간 마이너스 종목은 단 3종목이네요. 역시 종목보다 지수의 움직임이 우리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시기임에 분명하다고 말해주네요. 코스닥도 1조 이상 거의 전 종목 상승하는 가운데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JYP,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알테오젠, SM, 동진세미캠, 휴젤, 원익 IPS 등 다수의 종목이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터주와 게임주 등 그동안 낙폭이 컸던 업종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네요.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지수 상승의 상한가 5종목의 탑 30 상승률이 12%가 나오네요. 최근 보기 드문 성적표네요. 중요 관심 업종으로 반도체 2차전지, 엔터 정도 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지금이 최악입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